안녕하세요. 권혜영입니다. 날씨가 무척 좋습니다. 여러분, 낙엽이 노랗게 물들어가는 모습도 너무 아름다운데요. 여러분들 행복한 가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전에 통일부 수업 마치고 2017년도와 18년도 저와 함께 일했던 우리 임주교가 학교를 찾아와서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저희 충효관 지하에 카페에 가서 함께 차를 마시고 옛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인정받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무척 흐뭇하고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와 함께 2년 동안 뷰티 코디네이션 학과를 위해서 일해준 임주교 고생 정말 많이 했거든요. 2017년도, 18년도 함께 고생 많이 하고, 지금은 헤어샵의 매니저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 임조교, 정말 멋진 모습을 보니까 너무 흐뭇하고, 그보다 더 큰 선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현장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그렇게 지낸다는 것은 학교에 있는 제 입장에서, 그리고 저와 같은 일을 하는 분들께도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도 홍익출판사의 논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텐데요. 제가 요즘에 책을 하루에 한 권씩 읽고 있습니다. 책을 그렇게 전공책 이외에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요즘 너무나 많은 변화를 조금씩 느끼면서 제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논어,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공자께서 말씀하셨대요.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은가.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않은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답지 않은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빛을 곱게 꾸미는 사람들 중에는 인한 이가 드물다. 남을 위해서 일을 꾀하면서 진심을 다하지 못한 점은 없는가? 벗과 사귀면서 신의를 지키지 못한 일은 없는가? 배운 것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것은 없는가? 임금을 섬길 때는 자신의 몸을 다 바칠 수 있고, 벗과 사귈 때는 언행에 믿음이 있다면 비록 배운 게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그를 배운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가 신중하지 않으면 위험이 없으며 배워도 경고하지 않게 된다. 충실과 신의를 중시하고 자기보다 못한 자를 벗으로 사귀지 말며 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아야 한다. 증자가 말하였다. 장례를 신중하게 치르고 먼 조상의 제사에도 정성을 다하면 백성들의 인정이 돈독해질 것이다. 자공이 말하였다. 가난하면서도 남에게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교만하지 않다면 어떻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그러나 가난하면서도 즐겁게 살고 부유하면서도 예를 좋아하는 것만은 못하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할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제대로 알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 덕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북극성은 제자리에 있고 모든 별들이 그를 받들며 따르는 것과 같다. 부모는 오직 그 자식이 병날까 그것만 근심하신다. 네, 맹무백이 효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옛 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알면 스승이 될 만하다. 자공이 군자에 대해서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란 말보다 앞서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 말을 한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막연하여 얻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네, 공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정직한 사람을 등용하여 그릇된 사람의 위에 놓으면 백성들이 따르고 그릇된 사람을 등용하여 정직한 사람의 위에 놓으면 백성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윗자리에 있으면서 너그럽지 않고 예를 실천하는 데 공경스럽지 않으며 상을 당하여 슬퍼하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으로 그 사람을 인정해 주겠는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유함과 귀함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누려서는 안 된다. 가난함과 천함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지만 부당하게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억지로 벗어나려 해서는 안 된다. 군자가 인을 버리고 어찌 군자로서의 명성을 이루겠는가. 군자는 밥 먹는 순간에도 인을 어기지 말아야 하고 아무리 급한 때라도 반드시 인을 근거해야 하고 위태로운 순간일지라도 반드시 인이 근거해야 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를 걱정해야 하며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남이 알아줄 만하게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 공자의 말씀입니다. 부모를 섬길 때는 잘못하시는 점이 있더라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하고 그 말을 따르지 않을 뜻을 보이더라도 더욱 공경하여 부모의 뜻을 어겨서는 안 되며 아무리 힘들더라도 부모를 원망해서는 안 된다. 부모가 생존해 계실 때는 먼 곳으로 가서는 안 되며 떠나갈 때는 반드시 갈 곳을 정해두어야 한다. 공자께서 계속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3년 동안 아버지께서 하시던 방법을 고치지 않아야 효도한다고 말할 수 있다. 절제 있는 생활을 하면서 잘못되는 경우는 드물다. 군자는 말에 대해서 모자라는 듯이 하려 하고 행동에 대해서는 민첩하려고 한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자유가 말하였다. 임금을 섬김에 번거롭게 자주 간언을 하면 곧 치욕을 당하게 되고 친구에게 번거롭게 자주 충고를 하면 곧 소원해지게 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썩은 나무에는 조각을 할 수 없고 더러운 흙으로 쌓은 담장에는 흙손질을 할 수가 없다. 제 여에 대해 무엇을 꾸짖겠는가. 네. 나는 아직 강직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어떤 사람이 대답하였다. 신정이 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정은 욕심이 많은 것이지 어찌 강직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네, 신정은 공자의 제자로 노나라 사람이었죠. 네, 그래서 참 도움이 되는 좋은 글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듣기 좋게 말을 꾸며대고 보기 좋게 얼굴빛을 꾸미며 지나치게 공손한 것을 좌우명이 부끄럽게 여긴다고 하는데 나도 또한 이를 부끄럽게 여긴다. 원한을 감추고 그 사람과 벗하는 것을 좌구명이 부끄럽게 여겼다고 하는데 나 또한 이를 부끄럽게 여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다 글렀구나. 나는 아직 자기의 허물을 보고서 마음속으로 반성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10집쯤 되는 조그만 마을에도 반드시 진실됨과 믿음이 나만한 사람은 있겠지만 나처럼 배우기를 좋아하지는 못할 것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인격을 소양하지 못하는 것, 배운 것을 익히지 못하는 것, 옳은 일을 듣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 잘못을 고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나의 걱정거리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우려는 열의가 없으면 이끌어주지 않고 표현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일깨워주지 않으며 한 모퉁이를 들어 보였을 때 나머지 세 모퉁이를 미루어 알지 못하면 반복해서 가르쳐주지 않는다. 공자께서는 상을 당한 사람 곁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는 배부르게 드신 적이 없으셨다. 공자께서는 곡을 하신 날에는 노래를 부르지 않으셨다. 공자께서는 말씀하셨다.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며 팔을 굽혀 베개 삼고 누워도 즐거움은 또한 이 가운데 있다. 의롭지 않으면서 부귀를 누리는 것은 나에게는 뜬구름과 같은 것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간다면 그 중에는 반드시 나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 그들에게서 좋은 점은 가려 본받고 그들의 좋지 않은 점으로는 나 자신을 바로잡는 것이다. 증자가 말하였다. 능력이 있으면서도 능력 없는 사람에게 묻고 많이 알면서도 적게 아는 사람에게 물었으며 있으면서도 없는 듯하고 꽉 차 있으면서도 텅 빈 듯하고 남이 자기에게 잘못을 범해도 잘잘못을 따지며 다투지 않았다. 예전에 나의 친구가 이를 실천하며 살았다. 네, 이 말씀대로 살기는 참 쉽지 않은데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울 때는 능력이 미치지 못할까 안타까워해야 하며 나아가 이미 배운 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해야 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아직 덕을 좋아하기를 아름다운 여인 좋아하듯이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라고. 공자께서 죽은 안연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애석하구나. 나는 그가 진보하는 것만 보았지. 그가 멈추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성김과 신의를 지키며 자기만 못한 사람을 벗삼지 말고 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해진 속옷을 입고서 여우나 담비 털가죽 옷을 입은 사람과 같이 서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사람이 바로 유로다. 그러나 남을 해치지도 않고 남의 것을 탐내지도 않으니 어찌 훌륭하지 않은가. 라는 시의 한 구절을 자루가 평생 외우고 다니겠다고 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도야 어찌 훌륭하다고까지 할 수 있겠느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하지 않고 인한 사람은 근심하지 않으며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함께 도로 나아갈 수는 없고 함께 도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도 입장을 같이 할 수는 없으며 입장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상황에 따른 판단을 함께 할 수는 없다.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앉지 않으셨다. 밥은 고운 쌀이라야 싫어하지 않으셨고 회는 가늘게 썬 것이어야 싫어하지 않으셨다. 밥이 쉬어 맛이 변한 것과 생선이나 고기가 상한 것은 드시지 않았다. 네. 병이 들었을 때 임금이 문병을 오시면 머리를 동쪽에 두시고 이제 임금이 항상 남쪽을 향할 수 있도록 동쪽에 머리를 두고 누웠다는 거죠. 병이 들었을 때 임금이 문병을 오시면 머리를 동쪽에 두시고 누워 조복을 몸에 덮고 그 위에 띠를 펼쳐 놓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병든 사람이 의관을 갖춰 입을 수는 없으므로 자리에 누운 위에다가 예복과 혁대를 덮어 놓았다라는 거죠. 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마찬가지네. 네.
알매 대하여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다. 알미란 무엇인가?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다. 징자가 말하였다. 군자는 학문으로 벗을 모으고 벗을 통하여 인의 덕을 수양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자신의 능력이 없음을 걱정하라고.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멀리 내다보며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게 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다 되었구나. 나는 아직 덕을 좋아하기를 아름다운 여자를 좋아하듯이 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신에 대해서는 스스로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가볍게 책임을 추궁하면 원망을 멀리할 수 있다. 군자는 자신의 무능함을 근심하지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하지 않는다. 군자는 죽은 뒤에 이름이 일컬어지지 않을까를 근심한다. 군자는 일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원인을 찾는다. 잘못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잘못이다. 나는 일찍이 종일토록 먹지 않고 밤새도록 자지 않고서 사색을 해보았지만 유익함은 없었고 공부하는 것만 못했다. 군자는 작은 일은 잘못해도 큰 일은 맡아 할 수 있고 소인은 큰 일은 감당 못해도 작은 일은 잘할 수 있다. 신의가 있는 사람을 벗하고 견문이 많은 사람을 벗하면 유익하다. 위선적인 사람을 벗하고 아첨 잘하는 사람을 벗하고 말만 잘하는 사람을 벗하면 해롭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은 최상이고 배워서 아는 사람은 그 다음이며 곤란한 지경에 처해서 배우는 사람은 또 그 다음이고 곤란한 지경에 처하여도 배우지 않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도 최하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오직 최상급의 지혜로운 사람과 최하급의 어리석은 사람만은 바뀌지 않는다. 네, 별표를 제가 2개를 했습니다. 공자께서 무성에 가시어 현악기를 연주하며 부르는 노래를 들으셨다. 선생님께서는 빙글에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닭을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느냐. 네. 참 책을 읽으면서 어떤 물건을 사거나 다른 것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그런 만족감이 있어요. 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야, 너는 6가지 덕목과 그것들을 가리는 6가지 폐단에 대해 들어보았느냐? 자로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앉거라.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 인을 좋아하되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어리석게 되는 것이다. 지혜로움을 좋아하되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분수를 모르게 되는 것이다. 신의를 좋아하되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남을 해치게 되는 것이다. 고든 것을 좋아하되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박절하게 되는 것이다. 용기를 좋아하되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질서를 어지럽히게 되는 것이다. 곧센 것을 좋아하되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좌충우돌되는 것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얼굴빛은 위엄을 갖추면서 속마음은 유약한 것은 소인들에게 비유하자면 그것은 마치 담벽을 뚫고 담장을 뛰어넘는 도둑과 같은 것이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빛을 곱게 꾸미면서 인한 경우는 드물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여인과 소인은 다루기가 어렵다.
가까이 하면 불손해지고 멀리하면 원망을 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이 40이 되어서도 남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그런 사람은 끝난 것이다.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미움받지 않게. 자아가 말하였다. 날마다 자신이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되고 달마다 자신이 할 수 있던 것을 잊지 않는다면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할 수 있다. 자아가 말하였다. 모든 기술자는 일터를 지킴으로써 그들의 일을 이루어내고 군자는 배움으로써 그들의 도를 이룬다. 자아가 말하였다. 소인들은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꾸며댄다. 자아가 말하였다. 군자에게는 세 가지 변화가 있다. 그를 멀리서 바라보며 위험이 있고 가까이서 대해보면 온화하며 그의 말을 들어보면 옳고 그름이 분명하다. 자장이 공자에게 여쭈었대요.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할 수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대요. 5가지 미덕을 존중하고 4가지 악덕을 물리친다면 정치를 잘할 수 있다. 자장이 말하였다. 5가지 미덕이란 무엇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은혜를 베풀되 낭비하지 않고 수고롭게 일을 시키면서도 원망을 사지 않으며 뜻을 이루고자 하면서도 탐욕을 부리지 않고 너그러우면서도 교만하지 않으며 위험이 있으면서도 사납지 않다. 네, 참 이렇게 하기가 힘들죠. 자장이 말하였다. 어떤 것을 가리켜 은혜를 베풀되 낭비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성들이 이롭게 여기는 것에 따라 백성들을 이롭게 한다면 이것은 곧 은혜를 베풀되 낭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애써 할 만한 일을 가려서 수고롭게 일하게 한다면 또한 누가 원망을 하겠는가. 인을 실현코자 하여 인을 이룬다면 또 어찌 탐욕스럽다 하겠는가. 군자가 많든 적든 작든 크든 간에 감히 소홀하게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곧 너그럽되 교만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군자가 의관을 바르게 하고 시선을 위엄있게 하여 엄숙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는 그를 어려워한다면 이것이 곧 위엄은 있으되 사납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자장이 말하였다. 무엇을 4가지 악덕이라고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가르쳐 주지도 않고서 잘못했다고 죽이는 것을 학대한다고 하고 미리 주의를 주지도 않고서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것을 포악하다고 하며 명령을 내리는 것은 태만히 하면서 기일내 재촉하는 것은 해친다고 하고 사람들에게 고르게 나누어 주어야 함에도 출납을 인색하게 하는 것을 옹졸한 벼슬아치라 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천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고 예를 알지 못하면 세상에 당당히 나설 수 없으며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가 없다. 라고요. 네, 여러분 저와 함께 홍익출판사에서 나온 논어를 함께 하셨는데요. 좋은 내용이 너무 많죠. 이대로만 실천하고 살아도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늘 이렇게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3시 28분이네요. 여러분들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제가 말할 때의 습관, 고쳐야 될 것, 그리고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발음 연습도 하고 있고요. 공부한다는 거, 책을 보면서 변화한다는 것은 참 나 자신을 관찰하고 더 성장시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머물거리고 있는 배워야 될 것이나 해야 되는 것,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저도 그렇고요. 네, 열심히 또 많이 생각하고 도전해서 또 멋있는 나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나 자신에게 해서는 안 될 것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열정이라는 단어를 무척 좋아하고요. 우리 제자들에게 늘
저지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나쁜 짓만 빼고 쓸데없는 경험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일을 한번 해볼까? 내일은 어떤 일에 도전을 해볼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내일 만약에 내가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뜨지 못한다면 후회할 만한 꼭 해야 되는 일은 오늘 무엇이 있었을까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은 합니다. 마음처럼 잘 되지는 않는 것도 많이 있지만요. 요즘 그리고 제가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으면서 제 달력에 그 읽은 책을 날짜별로 쭉 적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읽은 책들을 이렇게 한 권 한 권 쌓아 올리고 있는데 그것을 쳐다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요. 새벽마다 한 권씩 읽는데 읽기 전과 읽은 다음에는 조금씩 성장, 생각이 조금 달라지는 그런 자신을 발견할 때 되게 보람되고 나 자신에게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점심시간 때 뜻밖의 또 전화를 받았는데요. 네, 뭐 화장품 관련해서 또 함께 하고 싶다고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또 학교로 찾아오겠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인근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동기부여나 이미지 메이킹 강의를 200명 이상 되는 학생들 강의 의뢰하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제대군인들을 위한 다시 취업으로 도전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강 부탁하신 분도 계시고, 네, 제가 수업이 있는 날은 휴강을 하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맞지 않아서 제가 갈 수 없다고 말씀드린 분들께는 너무 죄송하고요. 네, 이렇게 저를 찾아주시고 또 국제대학교 뷰티 코디네이션 학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구독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시 2차 원서 접수 기간이거든요. 11월 6일부터 11월 20일까지입니다. 여러분 국제대학교 뷰티 코디네이션 학과에 많은 지원 해주시고요. 또 지원해서 합격하시게 되면 전공 공부 이외에도 정말 이 아름다운 삶을 뜨겁게 살아가는 방법,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키워가면서 만족감, 성취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학생들보다 학부모님들이 더 만족해 하시는 그런 학과입니다. 네, 등록금 미리 넣어 놓으시고 네, 학생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도 계시고요. 네, 믿어주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바른 인성으로 잘 가르쳐서 좋은 곳에 취업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